조선에 뛰어난 아가 김홍도, 글 노이은, 그림 최효의. 으라차차, 그래 한 번에 넘겨버려.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한창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씨름을 구경을 하느라 시끌벅적했지요. 여 사세요. 달콤한 엿이요, 엿. 하지만 재미난 구경거리에 엿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엿 파는 소녀는 장사가 안 되다 울상이 되고 말았죠.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씨름판을 둘러보았어요. 그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장면을 그려야 해. 이 사람은 화가였어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나가는 곧바로 그림을 그렸어요. 능청스럽고도 재미있는 얼굴들이 확폭 가득 되살아났답니다. 이 화가는 씨름판 광경뿐만 아니라 서당 모습, 머리 같은 여인들을 훔쳐보는 선비 모습 등 재미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화가가 바로 조선시대 으뜸화가인 김홍도랍니다. 씨름, 서당과 같이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실감나게 그린 풍속화 화가로 유명하죠. 김홍도에게는 풍속화로 예술 세계를 이루는 일부분일 뿐이었어요. 김홍도는 사람을 그리는 초상화부터 자연 그림을 그리는 산수화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빼어난 솜씨를 자랑했어요. 그림은 물론 음악 가서에서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답니다. 뛰어난 재능을 펼쳐보인 김홍도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김홍도는 1745년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홍도는 아이답지 않는 그림 솜씨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육촌 형수가 김홍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깡세왕 선생님이 또련히 그림기를 보더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글과 그림으로 이름한 강세왕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니요? 김홍도는 뛰듯이 기뻤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김홍도와 기술을 배우거나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기를 바랐거든요. 잠자코 앉아 있던 어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김홍도는 강세왕을 찾아갔어요. 이곳에 오면서 본 것을 그려보아라. 김홍도는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지만 들고 있는 개를 침착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개는 나쁜 꿈을 꾸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털은 윤기가 없이 들쑥날쑥했어요. 울끄러미 밖을 보던 강세왕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막 털같이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김홍도가 그린 개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한번 본 것을 이렇게 정확히 그려내다니. 강세왕은 김홍도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강세왕은 김홍도를 제자로 삼아 글과 시와 그림을 가르쳤어요. 강세왕을 만난 김홍도는 20살도 안 되어 화원이 되었어요. 김홍도는 그림 솜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남달랐어요. 김홍도가 길을 갈 때면 사람들은 김홍도를 보고 감탄했지요. 언제 봐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 그러게 말일세. 꼭 신선이약을 타고 내려온 것 같아. 김홍도는 훤칠하게 키가 크고 눈이 맑아서 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김홍도가 21살이 되던 해였어요. 궁궐에서 영조를 위해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자 김홍도가 있던 도와서도 일손이 바빠졌지요.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병풍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화원들은 저마다 병풍 작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병풍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실력을
인정하는 뜻이니까요. 그러게 이게 웬일이죠? 나이도 어린 김홍도가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병풍 그림에 혼자 그리라는 명령까지 받았답니다. 그런 영광을 독차지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김홍도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때 완성된 그림이 바로 경연 당수 작도예요. 김홍도는 왕세손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스러운 일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조그마한 벼슬까지 얻었죠. 어느 날 김홍도는 일터에서 강세왕을 만났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사내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네. 강세왕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뒤늦게 벼슬길에 나선 강세왕이 제자와 똑같은 벼슬을 받았던 거예요. 김홍도는 선생님과 같은 위치가 되었지만 조금도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일은 혼자 도맡아 하면서 강세왕이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썼어요. 1776년 3월 5일 영주의 뒤를 이어 왕세손이 이었던 정조와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는 자신의 초사과를 그려주었을 때부터 김홍도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그림을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답니다. 이제 김홍도는 집보다는 궁궐에 있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김홍도의 그림은 궁궐 밖에서도 인기가 많아 끊임없이 그림 주문이 밀려들었답니다. 김홍도는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어요. 시간이 좀 있을 때면 친구인 강희연의 집에서 주문받은 그림을 다른 화원들과 함께 그리기도 했죠. 유명한 행여 풍속도 역시 강희연의 집에서 그렸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풍속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는 격이 떨어지며 그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홍도는 풍속화에 재치와 생명을 붙여넣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물론 임금님까지도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풍속화는 화원을 뽑는 시험 과목의 하나가 되기까지 했죠. 정조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죠.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김홍도와 정조 덕분에 풍속화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림 모습집인 풍속화첩이 만들어진 때도 이때였어요. 김홍도의 유명한 풍속화인 씨름, 무동, 타작, 빨래터 등도 여기에 담겨 있답니다. 김홍도는 스스로 단원이라는 호를 지었어요. 평소에 닮고 싶어 했던 명나라 화가인 이웃방에 호를 그대로 쓴 것이에요. 김홍도가 임금님의 소상화를 그린 공으로 안동에서 벼슬을 하던 때였어요. 하루는 동료 하원인 정난이 김홍도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강희연이 생각나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그립습니다. 김홍도는 정난과 마주 앉아 밤낮으로 5일이간이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예전 강희연의 집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이제는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김홍도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기리며 그림을 한 폭 그렸어요. 정난은 그 위에 글을 썼지요. 이 그림이 바로 다원도랍니다. 임기가 끝나 도와서도 돌아온 김홍도에게 정조는 또다시 큰일을 맡겼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오라는 명령이었죠. 김홍도는 김의한과 함께 금강산과 강원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100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어요. 김홍도의 그림을 본 정조는 크게 기뻐했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직접 보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정조는 신하들에게 감상지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무렵 스승인 강세양의 금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친구처럼 대주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김홍도는 좀처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림을 그리며 겨우 슬픔에 달렸던 그의 겨울, 김홍도에게 현감이라는 벼슬이 내려졌어요. 현감은 중위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어요. 하원 출신이 현감이 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김홍도는 벼슬을 내린 정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며 백성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에 김홍도가 현감으로 있는 연풍 고을에 근 가뭄이 들었어요. 김홍도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요. 관청이 있는 곡식으로 주를 끓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른 관리들처럼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던 김홍도는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나쁜 일을 물고 왔지요. 나라에서 내려온 조사원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조사원은 현감인 김홍도가 백성들과 효물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김홍도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조사원은 김홍도를 모함하는 글을 썼어요. 김홍도가 백성을 못살게 꿇어 그곳에 살림이 어려우니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겁니다. 글을 읽은 정조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김홍도의 깨끗한 성품을 믿고는 곧 화를 풀었지요. 그러나 나쁜 상사가 올라온 이상 김홍도는 계속 현감을 자리에 둘 수는 없었어요. 정조는 김홍도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1800년 갑작스럽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찬란하게 꽃피던 문화산업도 빛을 잃기 시작했어요. 김홍도는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 주문이 줄어들어 살림이 조금씩 어려워졌지요. 하지만 김홍도는 어려움 때문에 풍류와 멋을 잊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생긴 매화나무를 팔러왔어요. 안타깝게도 김홍도에게는 나무를 살 만한 돈이 없었죠. 내가 살 테니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게. 김홍도는 그렇게 단단히 열려두고는 서둘러 그 전에 그림을 부탁했던 벼슬아치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벼슬아치의 성품이 좋지 않아 여러 번 그림 부탁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앉은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3,000냥을 받아왔어요. 여기 매화나무가 위청량이 있으니 매화나무를 주게나.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술을 차 친구들을 초대했답니다. 나이가 들자 김홍도는 호를 농사옹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남은 삶을 살기로 했어요. 복잡한 한양을 벗어나 느긋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홍도는 그곳에서 시골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주상관 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과 꼭 어울리는 훌륭한 시도 남겼죠. 본물에 배를 뛰어가는 대를 놓았으니 물 아래는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 늙은 눈에 배는 붉은 꽃은 안개 송이가 하노라. 나이든 김홍도의 눈에는 물도 하늘도 붉은 국도 희미하고 쓸쓸하게 비쳤나봐요. 회심하고 따뜻한 눈길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정감있고 재미하게 그린 화가 김홍도! 그는 붓을 쥘 수 없는 힘이 남아있는 한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글을 읽고 글씨를 쓰는 일 또한 지지 않았죠.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고수한 모습을 화폭이 담았던 김홍도. 타고난 재능도 빼서났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길 수 알았던 화가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은 보는 이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해악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답니다. 끝.